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기존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다 보니 손해를 입기 쉬운 때인데요. 그래서 손해를 최소화할 방법으로 동업을 하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은 동업 계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통 동업이라고 하면 친구랑 같이 일하는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동업 계약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네, 동업 계약이라고 하면 상법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703조에서 조합 계약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이라고 하면 2인 이상이 상호 출자를 하고 상호 출자 위에 공동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익 배분하는 구조가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출자라고 하면 금전이 가장 기본이 될 텐데 금전 외에도 노무 그리고 물질적인 부분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많은 분들이 동업을 하고 계신데요. 동업을 시작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네, 동업을 하는 데는 금전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들 하시지요. 하지만 동업계약 같은 경우에는 친한 사이에서 많이 진행합니다. 모르는 사이에서 동업계약을 같이 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친한 사이에서 하다 보니까 형식적인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사건들만 하더라도 친한 사이에서 발생한 소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동업계약서를 꼭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그 동업계약서에는 좀 어떤 내용들을 기재해야 될까요? 네, 동업계약서 관련해서는 아마 온라인상에 그 표준계약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업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 두시고 그리고 출자 지분 비율이라든지 수익 배분 비율을 기재해 두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사업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해산이나 청산 절차도 구체적으로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작성된 동업계약서를 토대로 인적사항이 확보가 되는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해서 공증까지 받아주시면 좋습니다. 내용이 꽤 까다로운 만큼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동업을 하다가 사업을 정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땐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업이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해산이나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해산 청산 절차는 동업계약서에 만약에 작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걸 토대로 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 관련된 민법상 규정을 적용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청산은 출자 지분 비율에 따라 가지고 남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물론 그 전에 채권자들, 채무자들에게도 청산을 해줘야겠죠. 하고 난 다음에 남은 게 있다고 하면 동업자들 사이에서 나눠 갖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아예 사업을 접는 게 아니라 동업자 간의 신뢰는 깨졌지만 사업은 계속 지속을 하고 싶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사업 자체는 장래성이 있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그리고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사업을 누가 계속 하는지가 결정되지 않으면 가장 핵심적인 만약에 소송 사건 같은 경우에 진행하다 보면 그것들로 인해 가지고 소송이 길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해결되었다라고 하면 탈퇴하는 당사자에게 물질적인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민법상의 수익 배분 비율로 탈퇴자에게 대가를 지급해줘야 됩니다. 네, 그럼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민사재판 이외에 형사재판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민사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은 이미 신뢰관계가 거의 깨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형사상의 고소도 진행합니다. 형사상 고소는 횡령죄나 사기죄, 업무상 배임 이런 경우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소송을 거쳐야 한다면 이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소송으로 안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당사자 간에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동업계약서를 가장 기본으로 할 테고 그리고 회계 장부라든지 그리고 사업을 실행하면서 당사자 간에 주고받았던 대화 등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런 증거들을 미리 확보를 해 두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둘 간의 관계가 틀어지고 나면 그 전에 확보할 수 있었던 자료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자료 확보가 안 됩니다.
물론 소송 진행하면서도 사실조회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지만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 감정적인 대응을 해서 욕설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동업자 간의 뜻이 맞아서 오랜 시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 사업을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협의를 통해 동업계약 파기를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다만 상황에 따라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으로 형사 고소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동업을 할 때는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